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낮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불면증 있는 분들을 보면은 낮잠을 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낮잠은 자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분들한테 왜 낮잠 자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낮잠 자면 밤잠을 못 잘까봐 낮잠을 안 잔다. 졸려도 안 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혹은 몸을 피곤하게 해서 밤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 자면 피곤한 게 줄어드니까 밤에 잠을 못 자지 않겠느냐. 그래서 낮잠을 안 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낮잠을 안 자니까 밤잠을 잘 자던가요? 혹은 낮잠을 안 자서 막 몸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했더니 밤에 잠을 더 잘 자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낮잠을 안 자고 밤잠을 잘 자야 되는데 낮잠도 못 자고 밤잠도 못 자고 낮에 졸려도 안 잤는데 밤에도 계속 못 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수면 시간이 계속 부족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거죠. 낮잠을 자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밤낮이 뒤바뀐 생활 리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깨어있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낮잠을 자게 되면 짧게 자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불면증이라 하더라도 만성 불면증이 아니라 급성 불면증인 경우에는 수면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밤잠을 자려는 욕구를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낮잠도 안 자고 버티다 보면 밤에 잠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피로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낮잠을 억지로 주무시는 것보다 체력이 받쳐주는 한도 내에서는 낮잠을 안 자는 것이 밤잠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간 활동량이 너무 적어서 집에만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밥 먹고 또 누워있다가 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 산책 잠깐 나가 이런 식으로 주간 활동량이 너무 적어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활동량이 너무 적어지게 되면 수면 요구량이 줄어들어서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성 불면증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낮잠을 억지로 취할 게 아니라 낮잠을 참는 것이 더 맞고요. 오히려 낮잠 대신 활동량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낮잠을 자야 할까요? 저는 낮잠을 자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왜 낮잠을 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이 너무 힘들면 잠이 안 와요. 근데 낮잠을 통해서 피로를 적당히 조금씩은 풀어줌으로써 그 적당히 피곤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낮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낮에 졸릴 때 잠을 억지로 참다 보면 졸리면 자지 마, 졸리면 자지 마, 졸리면 자지 말고 참아야 한다는 공식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공식이 낮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밤에도 적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졸린데 자지 마, 졸리면 자지 마, 밤에도 졸려 죽겠는데 자지 말고 참으라는 얘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낮잠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낮잠을 조금 주무시는 걸로 해가지고요 심장의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피로도 줄어들지만 심혈관 계통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가 낮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낮잠을 통해서 긴장된 심신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연습을 한 번씩 두 번씩 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생체 리듬 상으로도 보면은 오후 2, 3시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성 리듬이 떨어지면서 그 시간에 졸리는 게 당연한 생리현상인데요. 이렇게 낮에 각성 리듬이 떨어져서 졸리는 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야간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에 각성이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 다시 한번 또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도 그런 리듬이 한번 오고요. 밤에도 더 강하게 그 리듬이 찾아오기 때문에 타이밍이 찾아오기 때문에 낮잠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7번째로 낮잠을 잠으로써 오후 시간에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피곤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낮잠을 자면 그러지 못할까봐 걱정이신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낮잠을 잠으로써 오히려 낮에 더 신나게 활기차게 움직임으로써 적당히 피곤한 상태를 더 잘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8번째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수면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피로감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느끼는 피로감은 덜어낼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9번째로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낮잠으로 조금 보충하면 돼.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은 낮에 한 20분만 자자, 30분만 잔다. 혹은 피곤하면 한 대여섯 시 초저녁에 조금 더 자도 돼. 부족한 잠을 낮잠, 토막잠으로 보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야간 수면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조금 더 몸이 릴렉스가 잘 되고 편안하게 밤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을 보면요, 낮잠도 잘 자고요, 밤잠도 잘 자요. 결국 낮잠을 자서 밤잠을 못 잔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심신의 긴장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낮잠을 통해서 그 긴장을 풀어내는 그 연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또 낮잠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낮잠을 자더라도요, 약간은 요령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낮잠을 자는 시간은 30분 이내가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는 시간대는 오후 2, 3시경이 가장 좋기는 한데 1시경에 졸릴 수도 있고 11시경에 졸릴 수도 있고 3시, 4시경에 졸릴 수도 있는데 졸릴 때 바로 주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는 공간은 절대로 침대나 바닥에 이렇게 눕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소파나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의자 혹은 안마의자, 이렇게 조금은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약간은 불편한 자세, 눕더라도 약간 좀 쭈그리는 자세, 앉더라도 약간 뒤로 젖히거나, 어쨌든 눕는 것보다는 약간 앉아서 혹은 조금은 불편한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눈 감고 눈만 좀 쉬게 해준다라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몸을 이완시키는 그런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누워서 낮잠을 못 잤다? 괜찮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몸을 릴렉스 시키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몇 시부터 10분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낮잠을 청하기보다는요, 가능하다면 졸음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살짝 자는 게 낮잠의 효과는 더욱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낮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의외로 불면증이 심한 분들이 불면증의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낮잠이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낮잠이 온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이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불면증이 있다 하더라도 낮잠에 대한 거부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